곽지은 프로님께서는 딱 30cm만 신경 쓰면 똑바로 멀리 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해봤는데 이거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거 왜 대충 쳤는데 멀리 가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정타가 나와야 장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어드레스도 물론 다 중요하지만 10 중에 한 7할은 테이크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테이크백을 하나 지키는 것만 하더라도 나만의 리듬도 찾기가 쉽고요. 그리고 스윙이 그렇게 많이 망가지지가 않아요. 스윙이 망가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일단 방향성도 좋아지고 공을 따박따박 편하게 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테이크백을 대부분 다들 어디서 실수를 하시냐면, 우리가 백스윙을 할 때 활처럼 밑에서 위로 잡아당기듯이 이렇게 활처럼 백스윙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상하체 분리예요. 상하체 분리. 상하체가 어느 정도 분리가 돼야 꼬임이 느껴지면서 활시위처럼 늘어날 수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백스윙에서 상하체 분리가 돼야 다운스윙에서도 상하체 분리가 돼요. 자,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면, 채를 어깨에 올려놓고 어깨 회전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돌리기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하체가 다 같이 따라간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나는 지금 어깨 회전을 했는데 이 느낌이구나 찾았는데, 결국에 옆에서 보면 이렇게 골반이 지금 어때요? 펴져 있고 어깨도 일어나 있죠. 골반이 다 빠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깨 회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상하체 회전이 되신 게 아니고 그냥 제자리에서 옆으로 돈 거예요. 빠졌다고 얘기를 하죠. 통으로 돈 거죠. 상하체 분리가 잘 나오려면 테이크백을 정말 잘 하셔야 되거든요. 테이크백을 할 때 어드레스를 서고, 자, 한 이 정도, 이 30cm, 우리가 이 30cm를 못 지켜서 고생을 하시거든요. 자, 지금 제가 뭐 하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미 여기서 상하체 분리가 됐거든요. 자, 대부분 30cm 들어보세요, 테이크백 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아니면 다 빠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똑바로 뺀 건데 왜 자꾸 안으로 가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랑 상체가 다 같이 들어가요. 이 처음 스타트 때. 왜냐면 이렇게 해야 우리 몸이 일단 편하거든요. 편하니까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어깨 회전도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백스윙도 이쁘게 옆으로 잘 든 것 같고, 이런 감정이 자꾸 드는데 정말 하면 안 되는 백스윙이에요. 제일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백스윙. 네, 통으로 빠지는 거. 그러면 다운스윙 할 때는 골반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어깨도 많이 들어왔을 거고 골반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다운스윙 때는 이만큼 돌려내지 않으면 100% 다 배치기예요. 다 배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공을 정타로 만들 수도 없고, 우리가 원하는 따박따박 똑바로 보내실 수가 없으세요. 처음 30cm만 지켜보세요. 30cm. 자, 30cm 해봐야 이 정도거든요. 클럽이 들어오는 오른쪽 발까지 정도. 클럽이 오른쪽 발까지. 자, 여기서 최대한 하체를 움직이지 않고 그냥 빼보세요. 팔로. 어깨도 쓸 필요 없어요. 그냥 팔로. 그러면 여기서 벌써 상체가 하체와 다르게 꼬임이 벌써 딱 느껴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상하체 분리가 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연습을 시켜드리다 보면 조금씩 계속 움찔해요. 계속 움직여요. 네. 안 믿으시는데 영상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다들 그러네 하고서 놀라세요. 이 테이크백 구간에서 내가 하체가 움직이지 않고 상체가 꼬아지면 꼬아질수록 좋아요. 근데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상하체 분리, 할 수 있는 한까지만 내가 최대한 뺄 수 있는 만큼만 하체를 잡아두고 헤드와 팔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 옆구리가 굉장히 많이 꼬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서 여기서 어깨가 자꾸 회전이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30cm만 지키고 하체와 어깨 다 같이 편하게 도시면 돼요. 그럼 백스윙 끝난 거예요. 내가 오른쪽이 조금 버티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하체가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그럼 오른쪽이 지금 견고하게 하체가 버티고 회전이 되니까 어깨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겨요. 한쪽은 버텨줘야 꼬임이 더 나오거든요. 근데 통으로 빠지게 되면 내가 아무리 어깨를 돌려도 어깨 지금 여기 있어요. 왼다리 쪽에. 이렇게. 나는 어깨를 아무리 집어넣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스윙은 계속 커지기만 하니까 몸에 부담은 굉장히 많이 올 거고요. 힘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 30cm만 지키고 여기까지만 했다가 끊고 회전하고 쳐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편안하게 공이
그냥 대충 쳐도 날아갈 거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상하체 분리가 되니까 하체가 먼저 선행되기가 쉬워져요. 왜냐면 어깨가 예를 들어 90도로 들어갔다고 쳐볼게요. 골반 자체는 40도에서 45도 정도, 90도에서 절반이 그 정도만 회전이 되셔야 다운스윙 할 때도 많이 안 돌았던 게 먼저 풀리면서 역순으로 풀릴 텐데, 일단 둘 다 90도로 가버리게 되면은 가져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자꾸 엎어치는 현상도 많이 나는 거고, 상체가 자꾸 덤빈다, 머리가 나간다, 뭐 스윙이 급하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시는 거예요. 이 분리를 굉장히 잘 시켜 놓으셔야 우리는 꼬임도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있고요, 백스윙도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좀 많이 안타까운 분들이 공이 안 맞을수록 어깨 회전 많이 하고 릴리스 많이 하세요. 어깨 회전 많이 하고 릴리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계속 어깨 회전 많이 하고 릴리스만 하다 보면 처음에는 신세계예요. 완전 똑바로 나가고 정말 멀리 나가는 것 같고, 아 드디어 내 스윙 찾았어, 그냥 난 이제 완벽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오래 못 가요. 길게 가봐야 한 달? 한 달 뒤에는 스윙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내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어깨 돌리고 릴리스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정타가 착 잘 들어가지만 결국엔 이 페이스 컨트롤이 안 될 거고, 우리의 중심이 다 무너져 있고 축이 무너져 있을 거기 때문에 공이 똑바로 가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상하체를 분리가 되는 걸 무조건 느끼셔야 돼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테이크백, 이 정도 계속 채 없이 해보세요. 집에서 하셔도 돼요. 집에서 그냥 어깨에 접어두고 어깨에 손을 올리고 여기서 하체 잡고 어깨만 돌리려고 해보세요. 그럼 벌써 여기서 지금 저는 말하기 힘들 정도로 꼬임도 굉장히 많이 느껴지고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돼야 우리는 제대로 된 꼬임을 느낄 수가 있고 축을 유지한 채 어깨 회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깨 회전이 일단 올바르게 됐죠. 그리고 백스윙 때 축이 유지가 됐죠. 척추각이 유지되면 당연히 방향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궤도가 이뻐져요. 여러분들이 고민이신 이렇게 테이크백이 안으로 빠지는, 손목이 돌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바로 고쳐져요. 하체가 버티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30cm만 지켜줘도 이미 헤드는 내 손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그냥 어깨 회전만 다 되더라도 궤도는 이미 완성이 된 거예요. 오른쪽 허벅지까지 하체 움직이지 않고 회전했다가 자꾸 끊어서 연습을 해보면은 우리 몸의 피드백도 굉장히 쉽게 올 거고요. 일단 결과적으로 공이 도망다니지 않을 거예요. 자, 드라이버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특히 드라이버에서 많이들 이렇게 안으로 빠지고 방향이 불안한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대부분 비거리도 내야 되겠고 똑바로도 보내야 되겠고 하니까 어떤 실수들을 하시냐면, 테이크백을 할 때 하체들 막 이렇게 움직여야지 하니까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분들이 요새는 많더라고요. 비거리를 내야지 하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틸트를 확 주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이러면 체중이 오른발에 많이 느껴지니까 내가 체중이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체중을 실어서 공을 때리면 10개 중에 1개는 멀리 갈 거예요. 네, 잘 나가면. 네, 체중 이동을 잘 했으니까. 근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처음 30cm를 지켜줘서 상하체 분리를 시키고 이 상황에서 최대한 어깨 회전을 해주기만 해도 이 상황에서 벌써 똑바로 멀리 비거리를 낼 수 있고 똑바로 칠 수가 있으세요. 백하고 회전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좀 주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비거리를 내기도 쉽고 방향성을 만들기 쉽다는 거죠. 방향성을 잘 만들고 똑바로 치기 위해서는 테이크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리듬을 천천히 가져가라는 말은 아니에요. 빨리 하셔도 돼요. 빨리 하셔도 되는데 처음에 이 구간에서, 이 30cm 구간에서 내가 골반이 빠졌냐, 무릎이 무너졌냐, 대부분 많잖아요. 무릎이 이렇게 무너지는 분들도 있고 골반이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있고 하체가 막 앞으로 튀어나오는 분들도 있고, 내 무릎은 왜 저러지?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부분 이렇게 다 동시에 가서 그래요. 빨리 하시되 하체 조금만 버티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체는 마지못해 돌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하체를 꽉 잡아두고 경직되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직되자는 게 아니에요. 잡자가 아니고 테이크백을 갈 때 분리를 시키자는 거예요. 헤드랑 손이 먼저, 상체가 먼저 갈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어깨 회전을 하자는 거예요. 절대 힘을 꽉 주고 있고 하체를 고정시켜 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선은 제가 하체를 많이 동시에 빠졌을 때, 상하체 분리를 안 하고 동시에 갔을 때 스윙이에요. 엉망이네요. 30cm 분리.
네, 이런 식으로 조금 상하체 분리를 시키고 처음 테이크백을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궤도가 결정이 되고 다운스윙 궤도도 올바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임팩트 부분에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임팩트 부분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약간 인사이드로 헤드가 오픈이 되면서 뒤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뒤에서 훨씬 올려치기도 편하고 클럽을 던지기도 편한데, 그러면 다운스윙 때 여러분들은 최대한 임팩트 때 헤드가 뒤로 떨어지는, 뒤로 드랍되는 이 느낌을 좀 많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힘을 빼라고 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를 좀 두시면 되냐면, 클럽이 올라갔다가 채가 뒤로 떨어지게끔 이 클럽이 자동으로 궤도를 만들면서 올바른 길로 내려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힘을 빼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스윙이라는 건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느낌엔 올라간 것보다 최대한 자꾸 뒤로 떨어지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팔꿈치가 벌어졌다가 안으로 모여지는 이런 힘을 사용해야 가장 많은 비거리를 낼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임팩트 때 최대한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이 부분에서 팔꿈치가 다 이렇게 빠지는 거나 이 팔꿈치가 벌어져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풀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임팩트가 들어오면은 내가 아무리 세게 쳐도 당연히 비거리를 낼 수가 없으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팔꿈치가 이렇게 외회전이 되면서 팔꿈치가 모아졌을 때 가장 많은 힘을 쓰시거든요. 이렇게 돼야만이 우리가 몸을 쉽게 열 수도 있고 임팩트 때 채도 빠져나가기가 쉽고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 이미지가 2시로 갔다가 5시로 떨어지는 2시, 5시 이런 움직임을 좀 많이 내키셔야 돼요. 그러면 임팩트 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헤드는 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열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스윙 속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뭔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거리는 확보가 될 것이고 피니시까지 연결하기도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근데 임팩트 순간에 막 힘을 어디다 확 주고 뭐 어떻게 여기서 스피드를 확 내고 돌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따로 뭐 릴리스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여기서 돌리세요 저기서 돌리세요 이렇게 해드리지 않고 최대한 뒤로 드랍되는 느낌을 많이 알려드려요. 네, 뒤로. 그러니까 이거는 꼭 50대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진 않아요. 백스윙을 갔다가 최대한 뒤로 드랍되는. 이때 조금 힘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디다 힘을 주냐면 이 세 손가락이에요. 이 세 손가락에 조금 포인트를 주고 백스윙 갔다가 이 왼손 세 손가락을 살짝 눌러주는, 그럼 헤드만 약간 뒤로 떨어질 거예요. 손목이 말려서 오니까 이렇게 백스윙 했다가 이렇게. 근데 꼭 굳이 이렇게까지 안 눕히셔도 돼요. 근데 내 느낌상 이러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과하게 해야 조금 움직일까 말까니까요. 백스윙 가고 살짝 누르면 나의 느낌은 굉장히 이렇게 젖혀져서 오고 막 뒤로 처지는 느낌인데, 실제로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냥 나 뭐 했나 할 정도로 그냥 그대로 내려오게 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다 내외전을 해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운스윙 때 올바른 플레인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 플레인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플레인을 그냥 단순하게 들어 올리면 알아서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느낌상 이 샤프트가 무조건 수직이 돼야 돼요. 이 수직이 돼야 다운스윙 때 뒤로 떨어지기가 쉬워져요. 근데 이 수직을 못 만드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백스윙은 두 가지거든요. 클럽을 들어 올리는 힘과 몸의 회전, 이 두 가지 힘이 만나서 백스윙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제 50대 이상 회원님들일수록 이 클럽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요. 이 힘. 그러니까 나는 많이 줬다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연세가 드실수록, 구력이 되실수록 어깨 회전은 익숙한데 클럽 플레인이 자꾸 망가지게 돼요. 클럽을 들어 올리는 힘을 안 주세요. 어느 정도 클럽을 계속 수직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클럽이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근력과 이런 압력을 좀 주면서 올리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네, 이러다 보니까 자꾸 클럽은 부어지죠.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이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팔꿈치에 다 내외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스윙 때 약간 팔꿈치가 약간 벌어지듯이 오른쪽 공간을 확보하고, 다운스윙 할 때는 왼손 세 손가락 살짝 눌러줘서 이런 느낌. 벌어지고 쪼여지고, 벌어지고 모아지고, 벌어지고 모아지고, 이런 느낌.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팔꿈치가 벌어졌죠? 이때 왼손을 살짝 누릅니다. 살짝 뒤에서 눌러주기만 하더라도 약간 저렇게 들어올 구질이 생기면서 채를 쉽게 던질 수가 있어요. 팔꿈치가 일단 벌어지고 다운스윙 때 뒤로 내려오는 이런 이미지를 조금 여러분들은 빨리 만들어주세요. 비거리를 내고 장타를 치고 싶을 때는 클럽 페이스를 오히려 오픈을 해놔요. 이렇게. 약간 여러분들한테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으세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프로들도 많고 이렇게 비거리를 내는 경우도 많아요. 클럽 페이스를 오픈을 해놓으면 사람이 심리적으로 오픈이 돼 있다가 싶으면은 이걸 닫으려고 보상 동작을 사용해요. 자동으로 클럽 페이스를 닫으려고 할 거예요. 장타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우린 드로우 구질이 많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드로우 구질을 칠 때는 헤드 페이스를 살짝 여는 거예요. 열어놓고 한번 제가 드로우를 쳐볼게요. 클럽 페이스가 오히려 열렸는데도 드로우가 걸렸죠. 근데 아마 처음에 익숙치 않으실 거예요. 근데 연습장에서 한 번씩 테스트를 해보세요. 몸 자체도 약간 닫아놓고 클로즈 스탠스를 쓰고 헤드 페이스를 열어두시는 거예요. 클럽 페이스를 열고 스탠스를 닫아놓고 그냥 스윙만 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뒤에서 그냥 치기만 해도 이렇게 드로우 구질이 쉽게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좀 내가 평소에 냈던 헤드 스피드보다 조금 더 나올 거예요. 왜냐면 열려 있으니까 빨리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슬라이스가 나시는 분들한테 스탠스를 바꿔놓고 헤드 페이스들을 최대한 열어놓고 쳐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자꾸 열려 있다 보니까 몸의 로테이션이든 팔의 로테이션이든 자꾸 사용하게 되니까 내가 어느 정도 릴리스를 해줘야 되며 어떻게 몸을 써야 되는지 바로 몸에 느낌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스윙이 되셔야 나는 똑바로 가거나 약간 드로우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페이스 컨트롤 하기도 쉽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장타를 내는 비법 중에 하나는 프로들은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때 머리 반 개 정도나 하나 정도 좀 내려와요.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히려 높아져요. 이것만 좀 빨리 고치셔도 정말 한 5년? 아니, 한 10년 정도는 좀 앞서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낮아지냐 높아지냐에 따라서 이 스윙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높아지게 되면 임팩트 순간에 일어나고 배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있는 힘껏 힘을 써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드레스 때 세팅을 하고 우리가 자세를 낮춘다는 건 이렇게 낮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도 당연히 처음에는 안 맞을 거예요. 뒷땅 칠 것 같고 막 힘도 제대로 못 쓰겠고 막 몸 자체가 계속 좁아지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일단 낮아지는 첫 번째 방법은 백스윙 똑같이 드시고 다운스윙 때 이 왼쪽 무릎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왼쪽 무릎이 계속 발가락 쪽으로 앞쪽으로 한번 눌렀다가 뒤로 비켜주는. 근데 최대한 이걸 누르는데 엄청 많이 생각보다 눌러보세요. 그리고서 그렇게 한 3개만 쳐보세요. 백스윙 했다가 많이 누르고 쳐보면 잘 안 맞을 거예요. 뒷땅을 칠 거고 막 뽕샷도 나실 거고 안 맞으실 텐데 자꾸 낮아지다 보면은 임팩트 때 내가 어느 순간 이렇게 약간 좁아지고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낮아진 자세, 프로처럼 허리가 이렇게 휘는 자세. 그 동작이 무게중심이 앞에 낮아졌다가 뒤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왼쪽 다리가 펴지면 펴질수록 우리 상체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선 당연히 자세가 낮아졌으니까 올려치기도 편하고 일어나면서 치게 되니까 당연히 비거리는 더 많이 날 거고요. 근데 이 동작을 되게 빠르게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자세를 그냥 낮아주기만 해도 살짝만 낮춰주기만 해도 그냥 임팩트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고 공을 칠 수 있는데 드라이버랑 타이밍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낮아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무게중심을 앞꿈치에 실어준다. 그래서 절대 낮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스쿼트처럼 앉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최악의 자세예요. 정말 이렇게 앉으면 안 되고 무게중심을 일단 앞으로, 옆으로도 아니에요. 왼쪽으로도 아니에요. 내 느낌상 발가락, 왼발가락 앞으로 낮아지고 최대한 왼다리가 펴주면서 비켜주는 이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왼쪽 무릎 브레이크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당연히 헤드 스피드가 빨라질 수밖에 없고 머리 자체는 뒤에 있고 하체는 충분히 체중 이동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최대 비거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도 비거리가 안 난다 그러면은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계속 내 걸로 만들 수 있게 연습을 하시고 습득이 될 때까지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무릎을 빨리 한번 펴볼게요.
이렇게 무릎만 빨리 펴주기만 해도 튕겨나가는 힘만으로도 거리가 많이 나가요.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백스윙을 했다가 다운스윙 때 밟고 빨리 펴지면 펴질수록 헤드는 더 빨리 튕겨나가요. 자, 제가 한번 해보면 이 왼다리만 살짝 펴주기만 하더라도 비거리는 쉽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첫 번째로 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낮아져야만이 일어나면서 필 수가 있고 낮아져야만이 많은 힘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빨리 일어나니까 힘이 이런 데서 써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왼 무릎만 백스윙 갔다가 밟고 펴진다. 임팩트 전에 펴진다 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앞에 밟았다가 뒤로 앞, 뒤 이 느낌만 살려볼게요. 지금 거의 제가 풀스윙을 하지도 않았고 거의 한 70%밖에 안 썼거든요. 하체만 사용하느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체만 잡고 잘 써주는 것만 하더라도 나만의 비거리를 낼 수 있는 패턴을 찾으신 거예요. 무릎이 다 무너져 있어요. 이 무릎들이 자꾸 낮아져 있고 여길 피질 못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심 이동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당연히 언제 우리가 살면서 이 중심 이동을 많이 해봤겠어요. 백스윙을 가면 왼쪽으로 가보세요. 그럼 다 이렇게 무너져 있으세요. 네, 이렇게 필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공을 칠 땐 빨리 펴져요. 왜냐면 공을 칠 때는 왼쪽으로 이동 자체를 안 하고 공만 맞추려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빨리 펴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거리를 많이 낼 때는 왼무릎이 빨리 펴지냐 안 펴지냐에 따라서 비거리가 결정이 돼요. 선수들이 가서 공을 치다 보면 이렇게 점프를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동작이 앞으로 왼발 앞꿈치로 한번 눌렀다가 이 펴지는 동작, 발바닥 지면을 이용해서 압력을 이용해서 공을 치다 보니까 훨씬 더 쉽게 비거리를 많이 낼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많이도 안 해도 돼요. 살짝만 낮아져 보세요. 살짝만 낮아졌다가 빨리 피려고 해보세요. 이 짧은 순간 0.5초도 안 되는 순간이지만 살짝 낮췄다가 빨리 이런 식으로 계속 백스윙 했다가 잡아두고 이렇게 이런 드릴을 좀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대부분 느낌을 무릎에다 좀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무릎 다 나갑니다. 무릎이 아니에요. 발가락 쪽에 압력을 느껴서 왼발 앞쪽, 뒤쪽, 앞쪽, 뒤쪽. 무릎이 아니에요. 앞쪽, 뒤쪽, 앞쪽, 뒤쪽. 그러면 무게중심이 앞으로 갔다가 왼쪽 엉덩이에 힘이 빡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올바르게 체중 이동을 한 거고 올바르게 압력을 사용하신 거예요. 발바닥의 압력을. 네, 이렇게 조금 풀스윙을 하지 않아도 왼발 쪽에만 축을 좀 잘 잡아두고 우리가 브레이크 시점 그리고 왼쪽에 벽만 잘 세워놔도 비거리를 많이 낼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깨예요. 어깨 힘을 빼기 위해서 힘을 그렇게 빼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어깨에 힘을 빼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립의 악력은요, 여러분들이 잡고 싶은 대로 잡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르쳐 주신 스승님께서 그립을 힘을 이제 0에서 10 정도라 그러면은 0.5로 쥐어야 된다. 뭐 최대한 빼면 뺄수록 좋다라고 배워서 최대한 힘을 빼고는 있지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립에 갑자기 1에서 10 정도의 강도에서 갑자기 뭐 0.5로 쥐어라 다 빼고 쳐라 그러면 막 채 날아갈까봐 무섭다고 막 못 치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냥 꽉 쥐어도 상관없으세요. 뭐 약하게 쥐어도 되고 강하게 쥐어도 상관없으세요. 근데 어깨 힘을 빼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 골반의 높이가 높아지거나 어깨가 올라가서는 안 돼요. 백스윙을 가시고 다운스윙 때 보시면 네, 여기만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힘 다 뺀 거예요. 왼쪽 어깨 올라가지 않고 내릴 때 왼쪽 어깨가 이렇게 다운스윙 때 살짝 낮아지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스윙은 힘을 다 빼고 충분한 거리를 낼 수가 있고 충분히 정확성을 만들 수가 있으세요. 자, 대부분 백스윙을 하고 왼쪽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세요. 이것과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손 자체를 끌어당기니까 어깨가 올라가시는 거예요. 어깨가 이미 올라가 버리면 아무리 체가 똑바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런 데 맞고 막히고 체가 빠져나가기 어려우니까 순간적으로 힘을 당기게 되면서 치피닝이라는 동작을 할 텐데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냐면 백스윙을 들고 이 높이에서 골반이 최대한 그냥 무게중심이 뒤에 있듯이 우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고 상상을 하고 이렇게 쳐보라고 해요. 그러면
힘을 제대로 못 쓰거든요. 힘을 제대로 못 쓰는데 어떤 장점이 있냐면 골반이 변화가 없으니까 최대한 뒤에 있죠. 그러면 자세가 계속 낮아져요. 어깨도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때 어깨 힘을 빼게 되거든요. 어깨 힘을 빼면서 임팩트 때 이 공간이 나오니까 쉽게 채가 던져질 수가 있으세요. 임팩트 때 공간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은 채를 절대 던질 수가 없으세요. 릴리스를 댈 수도 없고 클럽을 뿌리는 느낌도 아실 수가 없고요. 최대한 하체가 일어나지 않고 어깨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죠.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최대한 왼다리가 살짝 밟아주는 동작이 필요해요. 왼쪽으로 슬라이딩이나 허리 회전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허리 회전을 하는 분들의 특징이 또 허리 회전을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왼다리가 앞쪽으로 누르다 보면 어깨도 이렇게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어깨 힘이 빠졌죠. 그럼 여기서 눌렀으니까 왼발은 어떻게 돼요? 뒤로 빠지겠죠. 그러면 우리는 자세가 낮아졌다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클럽을 쥐고 있었나? 힘을 어느 정도 주고 있었나? 이런 걸 못 느낄 정도로 최대한 어깨 힘이 빠지니까 자연스럽게 클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세요. 한번 여러분들 스윙을 한번 카메라로 찍어서 임팩트 동작 때 내가 어깨가 올라가 있는지 골반이 올라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근데 대부분 정타가 나지 않고 힘이 안 빠지는 분들, 뭐 비거리가 안 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다 올라가 있으세요. 이렇게 낮춰주고 돌기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고 어깨 힘이 빠짐으로써 클럽이 빠져나가는 것을 쉽게 느낄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최대한 연습을 할 때 과하게 한번 해보세요. 어깨를 막 이렇게 내리려 하지 말고 손도 막 내리려 하지 말고 최대한 왼쪽 무릎을 앞쪽으로 많이 내려와 보세요. 왼 무릎의 앞쪽을 압력을 많이 주다 보면 왼발이 이렇게 지탱하고 있을 거거든요. 그럼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왔어요. 그럼 이때 뒤로 빠지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올렸다가 회전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지면을 이용한다. 발바닥 압력을 이용한다. 그렇게 해서 체중 이동을 한다. 허리 회전을 한다. 이렇게 뭐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일단은 중요한 거는 하체가 잘 써져야 어깨 힘이 빠져요. 다운스윙 때는 무조건 하체가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또 화려하게 하체를 쓰지 않지만 멀리 가는 이유가 우리가 발을 어떻게 사용하며 지면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체를 많이 쓰지 않아도 멀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힘 빼는 거는 다른 데다 힘 빼지 마시고 최대한 낮아진다. 그래서 어깨가 힘이 빠진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최대한 낮아지려고 많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구분 동작으로 한번 끊어서 쳐보시는 거예요. 백스윙을 했다가 많이 밟고 낮췄다가 이렇게 짧게 끊어치는 연습만 자꾸 해보더라도 우리가 자세가 자꾸 낮아지게 되니까 뻗친다든가 손목이 풀린다든가 이런 부분도 다 고쳐질 수가 있으세요. 대부분 백스윙을 했다가 내려올 때 이렇게 다 풀려 맞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것도 다 어깨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그리고 또 엎어 치는 분들도 어깨 힘이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우리가 공이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이런 제스처들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반대로 하체로다가 공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까이 다가가면 손을 내리지 못해요. 그럼 자연스럽게 낮아지니까 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뒤로 드랍이 돼요. 레깅이라고 그러죠. 자연스러운 레깅이 나와요. 여기서 왼발만 뒤로 비켜주면 돼요. 최대한 백스윙했다가 낮추고 그러면 몸의 부담도 굉장히 적어지고요. 내가 힘을 어디서 썼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자동으로 채가 던져지면서 쉽게 빠져나가실 수가 있어요. 자,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드라이버에서 특히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드라이버는 조금 왼쪽 어깨가 올라가고 골반이 좀 높아지더라도 공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얘는 티 위에 있고 올려치는 아이다 보니까 조금 올라가더라도 공이 맞힐 수 있는데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한다. 힘을 절대로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는 오히려 조금 낮아졌는데 낮아졌다가 빨리 왼쪽 다리가 펴지는 게 중요해요. 백스윙하고 낮아지는 건 동일해요. 대신에 아이언은 조금 꾹 눌렀다가 핀다 그러면 드라이버는 꾹 빵, 꾹 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밍을 아이언은 꾹 빵 이거라면 드라이버는 꾹 빵 타이밍을 좀 빨리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금 밟는 건 동일한데
조금 밟고 빨리 펴지는 동작이 좀 중요해요. 아이언은 조금 낮아졌다가 늦게 펴져도 괜찮은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순간적으로 낮아졌다가 빠르게 왼발을 밟았으면 확실하게 더 펴지면서 조금 펴지는 타이밍이 좀 빠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다운블로가 되니까 아이언들은 채가 쉽게 빠져나갈 수가 있고 조금 낮아졌더라도 어떻게든 임팩이 나오는데 드라이버는 너무 낮아지게 되면 뽕샷이 나와요. 혹은 상체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브레이크가 있으셔야 우리는 멀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왼다리가 빨리 펴지면 펴질수록 밟았다가 펴질수록 쉽게 더 거리를 낼 수가 있고 왼쪽에 벽이 생기니까 클럽이 쉽게 던져진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어디에 힘을 빼기보다는 어깨가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힘을 뺀 거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임팩트 부분에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자면 임팩트 부분에서 우리가 백스윙을 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약간 인사이드로 헤드가 오픈이 되면서 뒤에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뒤에서 훨씬 올려치기도 편하고 클럽을 던지기도 편한데 그러면 다운스윙 때 여러분들은 최대한 임팩트 때 헤드가 뒤로 떨어지는 뒤로 드랍되는 이 느낌을 좀 많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을 빼라고 하잖아요. 힘을 빼라고 한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를 좀 두시면 되냐면 클럽이 올라갔다가 채가 뒤로 떨어지게끔 이 클럽이 자동으로 궤도를 만들면서 올바른 길로 내려오게끔 만들기 위해서 힘을 빼라고 해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항상 스윙이라는 건 올라간 그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느낌엔 올라간 것보다 최대한 자꾸 뒤로 떨어지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팔꿈치가 벌어졌다가 안으로 모여지는 이런 힘을 사용해야 가장 많은 비거리를 낼 수가 있고 그럼으로써 임팩트 때 최대한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걸 느낄 수가 있으세요. 근데 대부분 이 부분에서 팔꿈치가 다 이렇게 빠지는 거나 이미 팔꿈치가 벌어져서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서 풀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팩트가 들어오면은 내가 아무리 세게 쳐도 당연히 비거리 낼 수가 없으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팔꿈치가 이렇게 웨이전이 되면서 팔꿈치가 모아졌을 때 가장 많은 힘을 쓰시거든요. 이렇게 돼야만 우리가 몸을 쉽게 열 수도 있고 임팩트 때 채도 빠져나가기가 쉽고요.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 이미지가 2시로 갔다가 5시로 떨어지는 2시, 5시 이런 움직임을 좀 많이 내키셔야 돼요. 그러면 임팩트 때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헤드는 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열려고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스윙 속에 공이 있다 생각하고 우리가 임팩트 순간에 뭔가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거리는 확보가 될 것이고 피니시까지 연결하기도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근데 임팩트 순간에 막 힘을 어디다 확 주고 뭐 어떻게 여기서 스피드를 확 내고 돌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한테도 따로 뭐 릴리스 타이밍을 이렇게 잡아드리고 여기서 돌리세요 저기서 돌리세요 이렇게 해드리지 않고 최대한 뒤로 드랍되는 느낌을 많이 알려드려요. 네, 뒤로. 그러니까 이거는 꼭 50대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인 것 같진 않아요. 백스윙을 갔다가 최대한 뒤로 드랍되는. 이때 조금 힘을 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어디다 힘을 주냐면 이 세 손가락이에요. 이 세 손가락에 조금 포인트를 주고 백스윙 갔다가 이 왼손 세 손가락을 살짝 눌러주는. 그럼 헤드만 약간 뒤로 떨어질 거예요. 손목이 말려서 오니까 이렇게 백스윙 했다가 이렇게. 근데 꼭 굳이 이렇게까지 안 눕히셔도 돼요. 근데 내 느낌상 이러셔야 돼요. 그래야 조금 과하게 해야 조금 움직일까 말까니까요. 백스윙 가고 살짝 누르면 나의 느낌은 굉장히 이렇게 젖혀져서 오고 막 뒤로 처지는 느낌인데 실제로 영상을 한번 보시면 그냥 나 뭐 했나 할 정도로 그냥 그대로 내려오게 되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기서는 많은 분들이 다 내외전을 해요.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아요. 다운스윙 때 올바른 플레인을 그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이 플레인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플레인을 그냥 단순하게 들어 올리면 알아서 가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느낌상 이 샤프트가 무조건 수직이 돼야 돼요. 이 수직이 돼야 다운스윙 때 뒤로 떨어지기가 쉬워져요. 근데 이 수직을 못 만드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백스윙은 두 가지거든요. 클럽을 들어 올리는 힘과 몸의 회전. 이 두 가지 힘이 만나서 백스윙이 완성이 되는 건데 이제 50대 이상 회원님들일수록 이 클럽을 들어 올리는 힘이 약해요. 이 힘. 그러니까 나는 많이 줬다고 해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연세가 드실수록 구력이 되실수록 어깨 회전은 익숙한데 클럽 플레인이 자꾸 망가지게 돼요. 클럽을 들어 올리는 힘을 안 주세요. 어느 정도 클럽을 계속 수직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클럽이 아래에서 위로 올릴 수 있는 이런 근력과 이런 압력을 좀 주면서 올리셔야 되는데 대부분 다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자꾸 클럽은 누워지죠. 그럼 이거의 반대는 뭐예요? 이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팔꿈치에 다 내외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백스윙 때 약간 팔꿈치가 약간 벌어지듯이 오른쪽 공간을 확보하고 다운스윙 할 때는 왼손 세 손가락 살짝 눌러줘서 이런 느낌. 벌어지고 쪼여지고 벌어지고 모아지고 벌어지고 모아지고 이런 느낌. 그러면 제가 한번 쳐볼게요. 팔꿈치가 벌어졌죠? 이때 왼손을 살짝 누릅니다. 살짝 뒤에서 눌러주기만 하더라도 약간 저렇게 드로우 구질이 생기면서 채를 쉽게 던질 수가 있으세요. 팔꿈치가 일단 벌어지고 다운스윙 때 뒤로 내려오는 이런 이미지를 조금 여러분들은 빨리 만들어주시면 돼요. 뭐 원하는 비거리라든가 방향, 뭐 정확성 이런 거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틀어져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라운드 숄더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라운드 숄더가 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특징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어깨가 말려 있다 그러죠. 특히 이제 조금 연세가 많이 되신 분들, 이제 시니어 분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대로 된 어깨 턴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어깨가 많이 말려 있으니까 우리 축이 다 무너져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척추각을 유지하면서 회전을 하고 제자리에서 꼬아주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예요. 이 어깨 하나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손해보죠. 근데 이거를 어깨를 회원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펴보세요. 뭐 이렇게 뭐 가슴을 내미듯이 피세요.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불편해요. 벌써 치기도 전에 하기가 싫어지는 불편함을 느끼니까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여기서 저는 팔꿈치만 약간 이렇게 열어준다는 느낌, 팔꿈치를 열어준다는 느낌, 이런 느낌으로 셋업을 하시라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습관이 돼 있어서 팔꿈치가 지금 이 안쪽이 다 팔꿈치가 보이는데 대부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닫혀 있죠. 그럼 벌써 이렇게 돼 있으면 백스윙 할 때 벌써 불편해요. 막혀요. 그러니까 손목을 돌리거나 축이 무너지거나 빠지거나 이런 현상이 정말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립은 똑같이 잡고 팔꿈치만 약간 이렇게 오픈을 해준다. 이런 느낌? 이런 세팅을 하다 보면 우리가 팔꿈치를 닫아서 이 상황에서 공을 힘들게 이렇게 팔로 쳤을 때보다는 팔꿈치를 열어줌으로써 이렇게 약간 팔꿈치가 모아져 있는 느낌이 나고 쪼여지는 느낌 나실 거예요. 모여짐으로써 몸하고 일체감을 찾기가 쉬워져요. 네, 자, 이 상황에서 쳐보면 일단 팔꿈치가 열려 있으니까 몸하고 함께 다니기도 쉬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깨 회전을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약간 퍼팅할 때 느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퍼팅할 때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팔꿈치가 오픈을 된 상태에서 퍼팅을 하는데 이걸 샷에도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는 거예요. 좀 이렇게 방법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팔꿈치가 항상 오픈이 되게 방향성을 위주로 공을 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꿈치를 약간 오픈을 해놔요. 그러면 굉장히 팔이 쪼여지는 느낌이 나시거든요. 그럼 이게 쪼여졌을 때 이미 우리가 몸이랑 함께 다닐 수가 있고 팔과 몸 앞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앞에서 스윙을 하기가 굉장히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몸이 잘 열린다는 얘기는 헤드도 잘 빠져나갈 수가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몸을 잘 열고 그리고 클럽을 쉽게 던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내가 좀 거리를 좀 내야 되겠다. 거리를 좀 많이 내고 싶다 그러면 팔꿈치를 왼쪽은 닫아주고요. 오른쪽은 좀 열어줘요. 이 왼팔 엘보가 타겟 쪽을 보게. 왼팔 엘보가 타겟 쪽을 보고 있으면 우리가 왼쪽이 지금 벽이 생긴 느낌이 확실하게 나실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놓으면은 임팩트 때 왼쪽에 벽이 생기고 클럽이 쉽게 던져질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요. 왼쪽에 벽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왼팔이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잡아주니까 헤드가 튕겨나갈 시간을 더 준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오픈을 했을 때는 채만 빠져나가게 했을 때고 이럴 때는 방향성 위주와 정확성 위주로 쳤을 때 자, 장타를 낼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임팩트 때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이때 힘을 빡 주라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가 걸리면 헤드가 튕겨나가는 힘 때문에 비거리가 많이 나가게 돼 있어요. 팔의 모양에 따라서도 확실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팔의 모양을 오픈을 했냐 아니면 왼쪽만 닫았냐. 근데 중요한 건 절대 양쪽을 다 닫으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이거는 정말 안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힘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어깨도 말려 있는데 팔까지 닫혀 있는. 이러니까 벌써 팔꿈치가 막 날려요. 막히니까. 예, 채도 막 날려요. 그러니까 손목으로밖에 의존하면서 칠 수밖에 없는 어드레스인 거예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오른 팔꿈치는 항상 하늘을 보게 오픈을 해주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한 손으로 좀 잡아주면 좋아요. 오른손 하나로 좀 잡아보고, 그다음 왼손으로 또 한번 잡아보고. 그래서 왼손을 잡고 일부러 오픈을 자꾸 시키려고 해보고, 이거는 사람마다 가동 범위가 다르니까요. 저는 왼팔이 좀 가동 범위가 많이 나오는 편인데 양쪽 팔이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최대한 자꾸 열어주려고 해보세요. 예, 이 움직임만 하더라도 우리 어깨 회전이라든가 체중 이동, 그리고 팔로우 때 허리 회전이 움직임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팔을 일단 잘 쓰셔야 당연히 몸이 잘 써지죠. 자, 이렇게 장타를 칠 때는 왼팔을 닫고 오른팔은 열어주고, 방향성과 정확성을 위해서는 양쪽 팔을 다 오픈을 해주고. 자,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은 어드레스에서는 그렇게 큰 고민을 가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스탠스를 보면 11자로 떨어져 있으신 분도 있고, 이렇게 약간 양쪽이 다 팔자로 서시는 분도 있고, 11자를 쓰게 되면 단점이 발이 이렇게 모이게 돼요. 네, 무릎이 이렇게. 이건 어드레스부터가 굉장히 불안해 보이죠. 그럼 벌써 이렇게 모이겠다 보면은 중심 자체가 벌써 뒤로 와 있어요. 네, 무게중심이 뒤로 와 있으니까 당연히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릎이 모여 있는 것보단 오픈이 되어 있는 게 나아요. 우리가 오다리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서주는 게 훨씬 더 무릎의 움직임을 더 주기가 훨씬 더 편해요. 무릎의 외회전을 주기도 편하고. 근데 대부분 한쪽은 닫혀 있고 한쪽은 오픈돼서 골반이 이렇게 틀어져 있거나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최대한 내 느낌상 앉는 느낌을 주긴 하는데, 그냥 뒤로 앉는 느낌이 아니라 무게중심만 최대한 넘어질 듯이 앞에다 주다가 살짝 무릎만 살짝 앉아보면 발바닥 무게중심이 중간 쪽으로 와요. 이게 지금 제가 발바닥을 보여드릴 수가 없고 제 느낌을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내 느낌상 앞꿈치로 많이 쏠리려고 해보세요. 이렇게 넘어질 듯이 막 앞꿈치로 체중을 실어지다 보면은 이 상태에서 하체만 살짝 앉아보세요. 그러면 이 정도가 나한테 가장 맞는 무릎 높이고 무릎 굽힘의 양이에요. 근데 일단은 그냥 서잖아요, 우리는. 이런 느낌보다는 무게중심이 앞에 있는 상태에서 살짝 앉는 느낌. 그러면 발바닥이 무게중심이 중간 쪽으로 와요. 무릎의 굽힘이 안정적으로 나와 있으셔야 하체도 안정적으로 버티면서 우리가 원하는 스윙과 어드레스 세팅을 쉽게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미노스입니다. 오늘 레슨의 핵심은 어드레스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방향성과 비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방향성을 잡고 싶으면 양팔을 열어주고, 비거리를 잡고 싶다면 왼팔은 닫고 오른팔은 열자였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슬라이스 때문에 고민을 하시잖아요. 저도 진짜 슬라이스 잘 터뜨리거든요. 근데 스윙 영상을 보니까 양팔을 이렇게 닫고 스윙을 하더라고요. 양팔을 여는 걸로 과연 이 슬라이스를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양팔을 여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슬라이스가 아니라 페이드가 걸리더라고요. 이게 방향성 보정의 효과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문득 왜 팔을 열면 방향성이 좋아지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왔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 찾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명 골프 유튜버 해리 쇼의 영상이었는데요. 내용은 이랬습니다. 어드레스 때의 팔꿈치는 손바닥이 지면을 향하는 내부 회전,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는 외부 회전이 있는데, 곽지훈 프로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한 건 내부 회전이죠. 이 내부 회전은 팔꿈치가 밖을 향하고 있어서 백스윙 다운스윙을 할 때 팔꿈치가 이렇게 굽혀지고 벌어지는 모양이 나오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공이 좌탄 우탄 나고 컨택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팔꿈치를 열면 방향성 보정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하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팔이 사실 이렇게 닫혀 있는 게 자연스러운데, 팔꿈치를 여니까 뭔가 공을 시원하게 때리는 느낌이 안 들고 그냥 불안한 느낌? 이 느낌이 왜 드는지 궁금해서 레슨을 해주신 곽지훈 프로님께 바로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프로님께서는 이게 정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공을 너무 때리려고 하면 팔꿈치가 덮어지면서 슬라이스나 훅 같은 문제점들이 심하게 나올 수 있고, 이렇게 스윙을 하는 도중에 공이 걸리게끔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방향성이 어느 정도 잡히게 되는데, 문득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시원하게 비거리 내고 싶다. 이럴 때는 곽지훈 프로님께서 두 번째로 알려주신 왼팔은 닫고 오른팔은 열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곽지훈 프로님께서는 왼팔을 닫아주면 벽이 생기는데, 그 벽을 통해서 브레이크를 만들고 스윙을 하면 비거리가 늘어난다고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때리는 맛이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왼팔은 닫고 오른팔을 열면 이거 너무 스트롱돼서 왼쪽으로 훅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이게 바로 이 스윙에 주의할 점이더라고요. 왼팔이 지나치게 꽉 닫아버리면 자칫 몸이 너무 막혀서 회전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회전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왼쪽으로 꽂혀버리는 샷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살짝만 닫아보고 느낌을 보면서 닿는 각도를 조정해보라고 곽지훈 프로님도 권장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공이 너무 왼쪽으로 꼬랑지 난다 하시는 분들은 곽지훈 프로님께서 마지막에 알려주신 왼발 누르기 드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왼발을 살짝 오픈하고 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실으면서 무릎을 굽혔다가 발바닥으로 밀어주면서 쭉 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골반 회전이 일어나면서 몸통이 회전되는데 이때 왼쪽으로 말리는 훅의 보정 효과가 나와서 공이 드로우로 바뀌게 됩니다. 이걸 한 것과 안 한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몸통 회전이 안 되면 헤드가 많이 다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대박인 건 이걸 하면 헤드 스피드가 극대화돼서 비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발바닥을 밀면서 무릎을 펴줌으로써 브레이크가 강화되고 클럽이 튕겨나가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비거리가 늘어나는 거죠. 쉽게 말해 지면 발력이 써지는 거예요. PGA 선수들 보면 요즘 정말 지면 발력을 강하게 안 쓰는 선수들이 없을 정도로 모두 사용을 하는데 브라이슨 디셈버도 이 지면 발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면 발력을 사용하면 방향성 보정 효과와 더불어 비거리까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드레스만 바꿔도 방향성을 잡고 비거리를 늘릴 수 있는데 양팔을 열어주면 좌우로 터지던 게 보완이 되고 왼팔을 닫고 오른팔을 열어주면 임팩트 때에 벽이 생기고 브레이크가 잡혀서 순간 스피드가 늘어나기 때문에 비거리가 늘어난다는 거였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면 가볍게 쳤는데 똑바로 멀리 가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건데 저도 이 레슨을 듣고 처음에 어드레스를 조금 바꾼다고 그렇게 달라질까?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 방향성이 나아지고 어느 날은 비거리도 10m, 20m 이상 늘어나 있더라고요. 물론 연습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습득을 해야 하지만 곽지훈 프로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팔 열고 왼발 누르기만 실천해도 골프가 훨씬 재미있고 편안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혹시 골프를 하면서 잘 안 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더보기란 설문지에 남겨주세요. 제가 땡그랑TV 영상 중에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의 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